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디 음악을 위한 새로운 장, Great Escape Tour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저는 이 TEDx 서울 무대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고요. 붕가붕가 레코드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인디 음반 제작사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하려는 걸 목표로 하는 이로서 그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뭐랄까 자기 하고 싶은 음악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발라드가 50%, 댄스가 25%, 트로트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외의 장르, 특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밴드 음악이나 록 음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 미만으로 나타나요. 선호하는 장르 중에서. 거기다가 뭐 메이저 부분 제외하면 인디 음악이 한국 음악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략 1%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이걸로 먹고 산다는 것은 실로 현기증이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최소한 돈을 덜 들이면서 하자. 최소한 우리의 경제적인 인생을 깎아먹으면서 음악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음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합니다. 지하실에서 컴퓨터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마이크를 물려서 직접 녹음을 하고 그것을 손수 CD, 공CD에다 구워서 그거를 손수 포장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포맷이 수공업 소형 음반입니다. 네. 이게 2005년도에 저희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해왔던 작업이고요. 8장이 넘는 음반이 그 기간 동안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팔리지도 않았고 거기 수익도 남지 않았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죠. 무엇보다 관심을 못 받았다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무렵 이렇게 포기를 할까 생각을 했죠. 그냥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무렵 이 남자가 나타납니다. 네, 장기하라는 친구고요. 네, 이 친구가 군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장기하 얼굴들이라는 밴드를 만들었고 이게 페스티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영상들이 DC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로 흘러 들어가 패러디의 소재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일약 대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중파에 출연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 나온 장기하 얼굴들의 데뷔 1집 별일 없이 산다 앨범이 대략 히트를 치면서 저희 회사는 이런 매출 신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3200%라는 막대한 성장을 기록하게 됐어요. 네, 실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돌이켜보면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에서 장기하 얼굴들을 빼고 나머지 이제 소속팀 8팀의 매출 합쳐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듬해 장기하 얼굴들이 활동을 쉬었어요. 이제 1집도 내고 이제 2집을 준비하기 위해 활동을 쉬기 시작한 순간 이렇게 저희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거지에 가까운 꼴이 되었죠. 다시 고민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포기를 할까? 근데 사실 저희가 가장 자신감 없었던 부분, 과연 저희가 음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과연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은 일단 해결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아직 현실은 되게 각박하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딴따라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1%에 지나치는 시장에서 어떤 좋은 음악이 들어간다고 해서 되게 팔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이러한 비관,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이 굉장히 뛰어난 음악이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언젠가는 대중들을 만날 수 있고 대중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낙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관으로 치우치게 되면 너무 현실적으로 가게 되고 포기가 쉬워지고, 낙관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서로 빨아주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비관적인 낙관이었고,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자기 확신 없는 자기 긍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2010년에 TEDx 서울에 올라와서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딴따라지에 필요한 것, 즉 필요한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한테 남은 과제는 과연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태도를 견지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게 됐죠. 그리고 2012년 올해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장기하 얼굴들은 이렇게 자취방에서 녹음하던 환경에서 스튜디오, 멀쩡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장기하도 더 잘생겨졌죠. 네. 그래서 장기하 얼굴들 2집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밴드의 이름인 장기하 얼굴들을 걸고 출시가 됐고, 네, 한국 대중음악상 사관왕을 수상을 했고 대중적으로도 반응을 얻고 대중과 평단 양쪽의 어떤 그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음반이 되면서 빛나는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수많은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고, 네, 심지어 어떤 두려움까지 느끼실 정도의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장기하 얼굴들의 감격적인 성공 뒤에는 공중파 출연이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매스미디어, 공중파의 PD, 공중파의 작가들, 뭐 관련된 매스미디어 관계자들이 장기하 얼굴들이 나올 마다 해서 간택을 했기 때문에 장기하 얼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매스미디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오늘 소녀시대가 나오고 내일도 소녀시대가 나오고 아마 모레도 소녀시대가 나올 겁니다. 어떤 하나의 음악, 요새는 아이돌 음악이죠. 하나의 음악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한국의 매스미디어 환경이고 여기서 다양한 음악이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K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하지만 이 역시도 프로의 무대가 아닌 아마추어들의 무대이고 그래서 다 카피곡들을 하고 어떤 자기 창작을 하고 다양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훌륭한 프로그램이 한데 여기서 어떤 중앙하는 진짜 음악이란 거는 사실 뭐 나는 성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성대의 기량에 기댄 어떤 가창력 위주의 음악들만이 이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저희 같은 밴드 음악이라든지 좀 더 다양한 음악이 설 자리는 여전히 매스미디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탑밴드 같은 프로그램도 등장을 했죠. 밴드의 어떤 경연을 어떤 공중파로 내보내고 밴드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준다. 하지만 이 역시도 프로의 무대는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의 과정이 노출이 되고 사실 자기 작업물로 대중과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죠. 결국 매스미디어에 저희 설 자리는 없고 이 매스미디어에서 간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장기하처럼 잘생기고 잘생겼습니다. 말빨도 좋고 심지어 좀 학벌도 괜찮은 그런 좋은 음악 이상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팀들은 그러한 사실 자질을 가지진 못했어요. 장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건 갖고 태어났고 그런 게 연마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그저 좋은 음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는 이 팀들이 성공할 기회는 얻기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라도 뭔가 수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을 대중들에 전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디 음악 혹은 밴드 음악이 가진 미디어가 무엇인가? 결국 공연입니다. 공연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감동을 시켜서 자기 팬으로 만드는 게 결국 밴드 음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미디어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죠. 이런 많은 관객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이 갖고 있는 특성, 즉 음악을 좋아하는 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그걸 소개시켜 주게끔 하고 싶어 하는 그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해서 마침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저희가 이렇게 팬들한테 전달한 정보가 팬들의 친구에게 전파가 되고 그런 식으로 입소문을 타서 계속 전파가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에 대한 정보들이 멀리 퍼져나갈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공연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말고 다른 인디 레이블도 그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명백합니다. 혁명은 트윗될 수 없다고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정보가 전파되긴 하지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가 전파되긴 하지만 이게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기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에서 공유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RT가 되지만 그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올만한 공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트위터로 전파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 끌려할 만한 공연을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그 액션에 나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공연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 요새 페스티벌이 핫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올만한 공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2005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의 페스티벌이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를 깨고 지금은 매주 굉장히 큰 규모의 페스티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들의 근간에는 라인업이라고 표현이 되는 어떤 출연진 밴드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라디오헤드 같은 거물 밴드가 내한을 하죠. 그래서 뭐 3분 만에 다 매진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 막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개런티를 지불해야 되죠. 저희는 거지잖아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팀들을 모셔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있는 페스티벌을 갖고 있는 한계를 분석을 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침 이렇게 한국의 페스티벌은 대부분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영감을 줬던 게 시오 로스라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의 작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이마라는 이름으로, 귀향이란 뜻이에요. 전 세계 투어를 마치고 아이슬란드로 귀국을 해가지고 아이슬란드의 잊혀진 공간들, 그리고 잊혀진 야외 공간들에서 자기의 음악들을 아이슬란드 주민들한테 선사를 합니다. 이런 경험을 보면서 그 아이슬란드라는 공간과 시오로스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걸 보면서 시오로스 음악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음악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음악에 대한 경험이 완전해지는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불가능할까? 수도권에 제약되어 있는 공간적인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장을 시키면 어떨까? 전국에 나가서 페스티벌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을 때 거기 펼쳐져 있는 거는 이런 황무지입니다. 진짜 눈물이 날 만한 일이죠. 저희도 이렇게 전국 순회 공연을 가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올 만한 곳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침 제가 또 제주 출신이에요. 제 어릴 적 모습인데, 왜 박수 치세요? 제주 출신으로서 그때 가졌던 생각이 굉장히 무한히 굶주려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음악을 되게 원하는 게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고, 그런 10대를 경유해서 20대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요새 제주도의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올레길 같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여행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 생태, 이러한 생태에서 음악을 버무린다면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어울려서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제주도라는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주도로 선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올 만한 이유가 또 더 필요합니다. 음악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음악만 듣기 위해 제주도로 온다. 어불성설이죠. 한국에서 음악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작고, 사실 대부분의 장르가 그렇게 하나가 독보적으로 크게 큰 어떤 기준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감을 줬던 게 2년 전에 TEDx 서울 무대였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제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돈을 내고 오는구나.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거는 돈을 내고 온다는 거였죠.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팔리는구나. 음악 이외의 쇼에 대해서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섞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지식 컨퍼런스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음식, 디자인, 그런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시공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회전을 한다면 자기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 이게 요새 최근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페스티벌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죠. 음악과 IT와 영화가 한 달에 텍사스 오스틴의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이런 다른 그런 풍경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가능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멀티 페스티벌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제주도에서 어떻게 멀티 페스티벌 할 것인가로 발전해 나갑니다. 일단 거기에서는 중심에는 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 음악이고, 이건 인디 음악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최근 올레길 등의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생태 여행 같은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연과 생태 여행을 융합하는 컨텐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 강연을 버무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연, 생태 여행, 강연이 결합한 제주 문화 투어였던 거죠. 이러는 중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주 출신의 음악 기획자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음악평론가 박은석 씨, 이분은 94년도에 우드스탁을 보고 제주도에 페스티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속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부스뮤직 레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부세현 씨, 이 사람은 제주에서 어떤 음악씬, 제주에 있는 음악인들이 어떤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음악씬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제주바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음악 이벤트를 통해서 제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마음 먹고 만들었습니다. Great Escape Tour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미 지난주 주말에 첫 번째 투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델리 스파이스, 룬트 코베인, 바이바이 매드맨 세 팀이 내려왔고 그런 식으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뮤지션 세 팀을 계속 제주도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팀들이 제주도에만 있는 지역, 뭐 오름 같은데 올라가서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순서가 마련된 데 있고 그리고 역시 여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 있어서 기존의 관광 상품들과는 다르게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맥락과 그런 내용을 부여를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태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 특히 요새 제주에 문화 이주민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육지에서의 그런 각박한 삶에 쫓겨가지고 대안적인 삶을 찾아 제주 내려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만나고 대안적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랑 같이 갔으니까 같이 제주도 여행을 해야죠. 그렇게 아티스트와 함께 제주도에서 어울리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제주 출신의 기획자들에게 만들어지고 다음 NXC 등의 제주 출신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방향성이에요. 어떤 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인프라들, 거기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투어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처음 경험해본 제주도 여행이었다.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제주도에 많이 와보셨던 분들도 이게 새로운 여행이라는 거에는 다 동의를 표하셨고 다시 오고 싶다. 하지만 좀 비싸고 너무 여자들만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5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매달 진행이 되고요. 사실 이걸 다 준비할 생각을 하니까 현기증이 납니다. 네, 이미 6월 공연에 대한 매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6월 공연에 들어갑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런 라인업으로 두 번째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이 여러 가지 컨텐츠가 모여서 서로 융합을 하고 그래서 서로 그 소비자들을 교류시키면서 서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를 뿌리를 받고 만약 부산이 영화의 도시가 된 것처럼 제주를 음악의 지역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음악 허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령머드 축제처럼 되게 세계적인 지역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 프로그램에다가 플러스 알파 어떤 사람이 더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생태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여행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지역의 고유성과 거기다 다양한 컨텐츠를 융합한 그런 포맷입니다. 마치 테드 같은 테드가 X를 붙여서 이렇게 계속 전파를 시키듯이 그런 포맷을 만들고 그런 포맷을 제주에서 전국도 전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확장을 거듭해 나가면서 그레이트 에스케이프 투어인 제주에서 통영, 양구, 옥천 그리고 서울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은 소비자들한테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음악인들, 특히 인디 음악인들에게는 새로운 청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그리고 기획자들한테는 자기의 구상을 펼쳐볼 만한 플랫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장이고요. 물론 잘 될까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이게 매달 적자가 막대하게 나고 있는 구조이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만약 실패할 경우 사실 첫 번째 행사에서 이미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경우 한동안 제주도에서는 이런 실천이 불가능할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선 인디 음악에 있어서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회가 박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려워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심은 충분합니다. 현금을 내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현금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